성주시로 240건 성종 21년 5월 17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40건 성종 21년 5월 17일 무주인 두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건 이극균이 아래기를 신이 나이 젊었을 때에는 영안도에 가서 군기가 잘 단련되어 있고 활 잘 쏘는 자도 많았던 것을 보았는데 근자의 신이 또 가서 보니 활 잘 쏘는 자도 적고 군기 방어 등의 일이 많이 옛날만 못하였습니다. 창이나 활을 만들 나무며 힘줄이나 뿔이 모두 모자라고 또 활 만드는 장인이 없기 때문에 군사들은 굳센 활을 구할 수가 없고 활을 쏘아도 멀리 가지 못하여 위급한 경우에 쓸 수가 없으니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익배가 대답하기를 이익균이 직접 그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이니 활 만드는 사람과 창 만드는 나무를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군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마련해 보내기가 난처합니다. 만약 활 만드는 사람을 보내어 전업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향각을 만들어 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활 만드는 사람을 보내 전습하게 하고 창 만들 나무는 화살 만들 대나무를 보낸 예에 따라 내려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래기를 절도사의 군사 600명을 3번으로 나누어 항상 200명씩을 거느리고 무예를 연습하기 때문에 전에는 사람마다 모두 활을 잘 쏘았는데 근자에는 활 쏘는 사람이 드뭅니다. 신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모든 군사의 의벽과 군기를 모두 관급하여 무예를 전념하여 익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으나 영안도는 방어가 가장 균형한 곳이니 천간에 군기시에 보관하고 있는 각궁을 내려보내어 나눠주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소서 하니 이급배가 아뢰기를 각궁을 나누는 일은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240건 성종 21년 5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형주에서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 문계남은 사비 진주를 간통하고 진주의 간부 나흥부를 구타하여 죽였는데 29채나 고문을 가했지만 승복하지 않습니다. 또 정보로 나타낸 것이 없어 실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어서로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에 보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나 흥부의 시신에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매우 많고 또 구타를 당하고 집에 돌아간 뒤에 즉시 죽었으니 문계남이 죽였으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죄상을 주에다 고백할 때까지 형신을 더하여 현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문계남이 비록 곤장을 참으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으나 나흥부의 상처가 매우 많고 나흥부와 원수질 만큼 혐의 있는 자도 없으니 가벼이 놓아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나흥부가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계남이 29차례나 이르도록 형신을 받았는데도 죄상을 다 고백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 삼을 사람도 없으니 그것이 실제로 문계남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형신을 가하여 문제 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하게 한다는 것도 사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일로 논하여 특별히 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윤호, 손순영, 이극균은 의논하기를 말한 증거가 불명확하니 순전히 법대로 죄를 처단하기는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흥부의 사망은 문계남의 한 짓이 아니라고 의심스럽게 여긴다면 그대로 풀어주고 특별히 버려두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40건 성종 21년 5월 1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40건 성종 21년 5월 1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병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저번에 아비와 자식, 번처와 첩,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데 정한 기한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천청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법을 만든 본의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대전의 문맥을 보니 두 기조로 나누어봐야 그의 뜻이 매우 순조로운데 선하께서는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만약 문장의 뜻은 비록 이와 같으나 본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문장 내용을 버리고 별도로 문장 밖의 본의를 구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린다면 아마도 세조께서 법을 만든 본의가 아닌 듯합니다. 형제는 곧 세조께서 친히 찬정한 것으로 하신 것으로 문장과 본의가 서로 부합하여 지극히 정밀한데도 뒷노래 관리들이 각각 사사 의견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그를 굽혀 적용하니 위로는 선왕의 선현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못 백성들의 이목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등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한 규절로 보아 연한을 정한다고 한다면 아비와 자식, 번처와 첩, 양인과 천인 사이에 끝내 신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한 사건으로 말한다면 가령 어떤 사람이 양인임을 송사하다가 결말이 나기도 전에 불행히 당사자는 죽고 강보에 쌓였던 아이가 장성해서 다시 송사하려 할 때 3년의 기한이 넘어 끝내 양인임을 송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곤욕이 고통스러워 권세가에 투탁한 자가 그 일족도 아울러 사천으로 투탁했는데 저 권세가는 일부러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즉시 부리지 않으며 그러다 보며 그들 이쪽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3년이 지난 뒤일 것인데 이것 역시 3년이 지난 일은 정리하지 않는다는 제한에 구애될 것이니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또 질병이나 빈궁 혹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세월을 오래 끌다가 기한이 지난다면 국가의 양민이 사천으로 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대전의 글 내용에 따라 연한에 구애되지 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로 하여금 금년에 송사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송사할 수 있고 아비가 송사하지 못하면 그 자손들이 모두 송사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세 차례까지 한 뒤에 거치게 한다면 억울한 자들은 그의 원통함을 풀 수 있고 양인을 억압하여 사천으로 만든 자들은 두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한 말의 뜻은 나는 모르겠다. 양인을 천인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내가 좋아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연한을 정하지 않으면 송사가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대전을 찬정한 대신들의 말도 이와 같으니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7일 무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네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원부 한승부 사관원 장례원에 전제하기를. 결록 1한 조의 주에 모든 잘못된 판결 중 아비와 자식, 번처와 첩,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등의 정리가 박절한 사건은 즉시 다른 관에 송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판결은 당상관 및 방장이 간려간 뒤 다시 송사할 때는 간려간 지 3년이 경과한 것은 청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3년이 지난 것을 청리하지 않는 법은 곧 국가가 소송을 끝맺으려는 큰 한계이다. 정리상 박절한 사건도 역시 그 한계에 포함되지만 관리가 채직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다른 관에 다시 송사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사정을 품고 있는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러 본주에 다니느라고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숨기고 3년이 지나도록 참고 있는 자가 있겠는가. 혹자는 정리가 박절한 사건은 연한에 구애받지를 않아 3년이 예외되지 않는다고도 하는 등 의논이 분분하여 끝내 결정할 수가 없었다. 지금 선조에서 대전을 찬정한 대신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정리가 박절한 사건 역시 3년의 연한 속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문장 내용으로 인하여 대의를 해치겠는가. 대전이 반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조정신하들이 익숙하게 익혔는데도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관리들로 하여금 준수할 바를 알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박승지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변종인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유진을 복렬대부 수사관원 사관으로
이 요청을 통성난 사헌부지평으로 송영을 가정대부 경기관찰사로 이 종륜을 통정대부 제주목사로 홍자아를 통정대부 해주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1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다. 경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회령의 죄수 중 충상과 말동이 양인의 딸인 농금을 겁탈하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수담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되첩이 없는 중은 죄다 차단하여 충곤하는 것으로 법을 세웠습니다만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는 혹 죽은 사람의 도첩을 얻기도 하고 혹 위조하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도승들의 도첩을 일체 거두어서 속이는 자가 없는가를 자세히 조사한 뒤 목배에다 모습과 나이를 새겨 차고 다니게 한다면 간사한 술책을 거의 방지할 수가 있고 군액도 충실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필상은 대답하기를 이 법은 한가 시끄럽게만 될 뿐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유자광은 아뢰기를 승도 중에는 부역을 도피하여 간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군액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중은 모두 충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전을 납부하고 도첩을 주었는데 다시 충분시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설경신 용계가 아뢰기를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주는 것은 실로 양민에게 중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싶은 것이 인정이 돼 누구들 정전을 바치고 종신토록 편안함을 도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도첩의 제도를 폐지한 뒤 또 나이 젊은 승도를 뽑아 모두 충분시키다면 승도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가벼이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내 세 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이복선 등 5인이 연대하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조 화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 조륙 성준 국분사 주지인 중순통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은손 두얼론 석산 원련 원만이 회암소의 건불상과 언탑을 훔친 죄는 대맹률의 내부 재물을 도둑질한 자는 참부대시 한다는 데 비견됩니다. 하니 전일 의논한 재상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야가 의논하기를 박은손 등이 훔친 건불상과 언탑은 그것이 처음 나온 것은 비록 대내이나 이미 사찰에 안치해 놓았으니 내부의 물건을 훔친 죄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인명은 지극히 소중한 것인데 비유를 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의리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2급배는 의논하기를 도둑질한 물건은 원래 내부의 자산이고 또 건불상과 언탑은 선원과 선욱께서 조성한 것이니 조율에 그릇됨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 하고 유자강 한칠의 어세겸 이경동 김자정 노공필 윤효손 안관호 한석귀 한원 임사홍 송철산 이득승 조숙기 이계남 안우건 안호 안침 윤궁 이집 25는 의논하기를 박은손 등의 범죄는 당연히 사용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미 건불상과 언탑을 완성하여 사찰에 안치하였으니 내부의 재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현 박안성 이육 권건, 안철영, 김수창은 의논하기를 박은손 등의 범죄가 비록 무거우나 내부 재물로 논한다면 율문의 본의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은손 두월은 석사는 모두 삼범이니 율문에 따라 차명의 차함이 가하다. 원련 원만은 초범이라 용서한다. 줄도범의 예에 따라 자자하여 먼 변방에 귀양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0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앞서 서하군, 임원준, 무령군, 유자강, 판윤, 어세겸, 대사성, 성현 등에게 쌍화곡, 이상곡, 북정가 중에서 엄란한 가사를 고쳐 바로잡으라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임원준 등이 지어 바쳤다. 정교하기를 장아군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2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앞서 예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의주 사람 허순이 정조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요동에 가다가 길에서 중국인을 만났는데 중국 소식을 묻자 동원보를 진이보로 고쳤고 송참을 진동보로 고쳐 모두 지위를 두었다고 했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송참은 우리나라 멀지 않으니 의주 등지의 인민들 중에 몰래 투탁하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금방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와서 병조에서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본도 인민 가운데는 몰래 이사가는 자들이 많은데 본디 친족이나 본토 전토가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문득 다른 나라 지경에 투탁하니 지금부터 수령으로 하여금 석 달마다 경내 인민을 점검하여 도망한 자가 있는데도 즉시 관에 고하지 않은 자 및 도망한 곳을 추국할 때 결인이나 색장 중에서 사실을 숨기는 자는 형신을 가하여 끝까지 추궁하며 그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입거인을 용한 예의에 따라 장가사변하게 할 것. 1. 창성 이하에서 인산 이상의 연변에 있는 각진이나 고을에서는 장성이나 연대 등지에 별도로 망보는 사람을 정하여 내 지인이 저쪽 지역에 출입하는 상황을 단속하여 살피도록 하고 또 밤을 이용하여 몰래 가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도강할 만한 곳에 진장으로 하여금 선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금지시키고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도망한 자 및 이를 단속하지 못한 관리는 율문에 따라 주의를 다스리고 도망자를 잡거나 고발한 사람은 강도를 잡은 예에 따라 상을 논하게 할까? 1. 각 고을 인민 중에서 저쪽 지역에 몰래 투탁한 것이 있나 없나를 관찰사가 매년 말에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년 이상 및 의정부에 보이라 명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은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아랜바와 같이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근방이 비록 엄하다고 하더라도 진율하는 것은 못합니다. 다시 본도에 하유하시오. 가혹한 정사를 제거하고 힘써 관대하게 지느라 요망하지 않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선순효 등의 의논이 과연 옳다. 만약 먼저 몰래 저쪽 지역으로 투탁하는 것만 의심하여 건방하는 방도만 자세히 한다면 사체에 어떻겠는가. 국가에서 매양 본도가 조전한 것을 염려하고 특별히 무유를 가하여 공무를 감하여 영역을 관대하게 하는데도 수령이 이 본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투어 가혹하게만 함으로써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유망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수령의 죄이다. 이러한 뜻을 감사에게 알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1일에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의를 마치자 지평 서팽소가 아뢰기를 대전 내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살아있는 자가 분별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본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들으니 판결사 안우건은 방매하는 것은 이 제안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명해 주었습니다. 안우건이 대전의 근본 취지를 모르고 이와 같이 처결한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시민은 대답하기를 법이 이미 이러하니 방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지사 어세겸은 아뢰기를 비록 가난하여 굶주리더라도 방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족들은 법을 믿고 전혀 돌보거나 봉양하지를 않으니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법이 이미 이와 같으니 방매해서는 안 됩니다. 신도들으니 안우건이 이와 같이 처리했다고 하는데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에 의거하며 방매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서팽소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심언을
계승부도 서로 삼았는데 시몬은 본디 광망한 사람입니다. 계승부는 한승보다 대등한 지역으로 그 직임이 매우 중하고 낭청으로는 오직 격려와 도사 두 사람을 나눠 맡고 있을 뿐이니 적임자가 아니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받고 임명한 수사했는데 정교하기라. 시몬은 일찍이 이를 가르친 일이 없으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가하다 하자 서평소가 다시 아뢰기를. 시몬이 일찍이 감찰에 제수되었을 적에도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니 이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경직에 서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가 감찰이 되었을 때 배척당한 사유를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익덕돈이 아뢰기라. 신등이 명을 받들고 수전할 것을 살펴보니 한강의 재단 옆이 거동하여 관찰하실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두루 관망할 수 있고 수전하는 상황도 분명히 살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제천정에 전조하는 것도 적당한데 이곳은 재단이 전조해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전혀 설만할 혐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비록 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묘나 사직의 경우와는 다르니 무슨 방해로 올 것이 있겠는가. 마땅히 그곳에서 관람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앞서 통령은 복리의 한증이 윤대에서 아뢰기를. 가흥창에 전세를 수납할 때 주위를 둘러치거나 위를 덮을 물건을 세를 내는 인민에게서 바치게 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창고를 지어 수납하게 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소서였는데 영돈형 이상 및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가흥창 천사는 조운하기 전까지 단지 두어 달을 머물러 둘 뿐인데 창고를 짓는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이철견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이 앞서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국가에서 공력이 무거워 폐단이 생기겠다고 염려하여 오래 끌어오다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의 양도 관찰사로 하여금 민간의 실정을 자세히 물어본 뒤 아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흥 이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회사로 하여금 마감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급규는 의논하기를. 이전에는 충주의 검천과 면천의 범건 내에 모두 창고를 설치해 납세하게 했었는데 세조조에 이르러 검천의 창고는 가흥으로 이전하고 범건 내의 창고는 공세 고지로 옮겼습니다. 모두 창고가 없어 수납한 전세를 밖에다 쌓아놓고 조운을 기다리기 때문에 풀이나 바자 등을 준비하여 납부해야 하는 폐단이 과연 있습니다. 만약 창고를 짓는다면 민간의 폐단은 영영 없어질 것인데 공력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관절사로 하여금 두 창고에 소요될 제목과 기와 영역을 헤아려서 아래가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노물제의 유서 안에 첩의 자식에게는 노비를 분급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아비의 뜻을 따른다면 노회신의 첩자 노식 등은 나누어주는 예에 들지 못하게 된다. 지금 의금부에 사린 바와 같이 분급할 것인가 아비의 명을 따를 것인가 영도년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부조의 유언은 자손으로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노비는 노씨 집안에서 전해오던 것이 아니니 의금부에서 아린 대로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비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가업과 토지 그리고 노비는 전해받은 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갑에게 전해주는 것 주건 을에게 전해주건 오직 그의 의사에 달렸을 뿐 공가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김씨가 이미 자기의 토지와 노비를 자기 남편인 노혜신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곧 노혜신의 물건입니다. 본초의 자식이건 첩의 자식이건 수양하였건 시양하였건 법에 따라 나누어 가지면 마땅합니다. 오직 노물제가 전해받은 토지와 노비는 유서대로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사린 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만포첨사 허혼이와서 아래기라. 신이 부임한 뒤에 만약 동약사가 즉시 와서 본다면 마땅히 강을 경계로 하여 사목과 같이 말할 것이지만 만일 즉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잔귀하기를. 동약사가 즉시 와서 보지 않거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국경에 와서 거주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국경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너희들이 이미 성 밑에 와서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새로 도임했다면 예의상 와서 배워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여 그 속마음을 떠보는 것이 가하다 하니 허혼이 아뢰기를. 동력사가 만약 명을 듣지 않는다면 신이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마상선을 연결한다고 해도 겨우 말 두세 피를 용납할 뿐이니 이래가지고는 군사들이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여 반드시 소란스럽게 될 것이고 저들은 필시 소문을 듣고 들어와서 처자를 버리고 자신만 빠져나가 산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잔귀하기를. 그 처자를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가하다 하니 허혼이 아뢰기를. 저들이 만약 처자를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군사는 헛되이 되돌아오게 된다면 국가의 위험에 손상이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가기를. 그렇게 되거든 진을 치고 2,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만약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거든 군사를 돌리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소문을 듣더라도 무엇이 국가의 위험을 손상함이 되겠는가 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 만약 처자를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면 그들의 재산, 양식, 가옥, 농작물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가하기라. 가옥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 잔혹한 일이니 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라. 신이 가지고 가는 사목은 주장에게 보여야겠습니까? 안아야겠습니까? 하고 전교하기를. 절도사 등에게 이미 군사를 선발하는 뜻을 알렸으니 지금 그대가 사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집에서 보고하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 동약사가 갇힌 뒤에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애걸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놓아주는 것이 가하다. 놓아주는데도 즉시 돌아가지 않거든 내용을 갖추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 동력사가 만약 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목에 따라 주장에게 보고하고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감으로써 왕래하는 사이에 자칫 시비의 일상 경과하여 놓쳐질까 염려되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목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니 허혼이 아뢰기를. 동력사가 만일 이미 농토를 개간하고 파종을 끝냈는데 지금 만약 돌아간다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여 장차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가을이 지난 뒤에 입송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만약 가을이 지난 뒤에 들여보낸다면 이는 그들의 우원을 따르는 것이니 다시 저들이 이따라와서 이같이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되면 장래의 패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어 영도년 이상 및 병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홍응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조치할 방책이 다 갖추어졌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좋지 않다면 유연과 은혜가 아울러 드러나서 진실로 시기와 형편이 합당합니다. 다만 가을 추수 뒤에 들여보내는 것은 신도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와서 살 때 집을 짓거나 농사 짓는 것을 금하였더라면 지금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업을 이미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강제로 쫓아버린다면 저들은 거의 수확 기가 된 곡식을 잃어버리고 식량을 구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니 우리에 대한 원한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무율하는 제왕의 의짐에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또 저들 지역에는 논이 없어 기장이나 조가 자랄 뿐이니 그것들은 7월이면 수확합니다. 지금 허혼이 진해 부임한 6월 중이 될 것이니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시기는 겨우 수십일이 늦어질 뿐입니다. 급박하게 몰아내어 먼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자량하소서 하고 이극동, 권근, 윤민, 안호는 의논하기를. 조치는 모두 합당합니다. 다만 2, 3일 동안 지나치고 머문다는 것은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오랑캐의 정세는 청량하기 어려워 동양사가 우리를 유인하는 미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매우와 더위 때문에 활시유의 탄력이 모두 풀어져서 만약 급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돌아오려고 해도 강을 건널 수 없고
방어하려고 해도 지탱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실로 아주 안전한 조치가 아닙니다. 신등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동약사가 만약 도망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거든 우리는 도로 강을 건너와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약사가 되돌아오거든 다시 도강할 기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스스로 피곤하여 편안히 안주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무신인 재상들을 명수하에 의논하게 하였다. 이철경, 변종인, 이영순, 구경, 김백경, 김언경, 변정, 이승조, 한스쿠는 의논하기를 삼원과 허혼이 품한 말에 이미 다 구비되어 있으니 지금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계동은 의논하기를 서북 양도는 경계가 말갈과 접하고 있는데 영안북도는 본디 말갈의 땅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육진을 설치할 때 나머지 종족 중에서 성 밑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변방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염이나 배, 미역 등을 주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간혈한 무리들은 몰래 다른 종족들을 끌어들이고 변방 백성들을 잡아와서는 도리어 쇠한해 왔다고 말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평안도는 말갈 부락들이 본디부터 우리 변방 고을과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고 국가에서도 국경을 막고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았어도 저들이 노력질할 계략을 꾸미지 못했습니다. 정해년, 기해년, 양년의 전역 때에는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강변에서 2, 3일간 머물렀는데 오랑캐들은 일찍이 군사를 숨겨서 엄습하지도 못했고 대부분 공이 있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랑캐들은 아무리 인의를 베풀어 부족하고 그들의 간특한 계략만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동약사도 비록 말로는 농사의 이익을 말하며 와서 살지만 사실은 사미의 주장의 업무로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와서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할 때는 변방장수가 시기를 보아 물리쳤으면 되었을 것을 저들의 책략에 빠져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한며 이번에 고산리 나졸 또한 동약사가 몰래 저희 친족들을 시켜 잡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을 지나게 하고선 빼앗고는 저들의 공이라고 하여 이번 가을에 몰아내려는 것을 면해보려는 계략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 아래쪽에 포로한 자들이 어찌하여 곧바로 그들의 거처로 가지 않고 다시 진이 가까운 강변을 따라 우리나라 효순한 자의 집에 유숙한단 말입니까? 지금 속히 성 아래 가까이 사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우리의 입말을 사로잡아 간 줄을 한결같이 상상해 하교도로 깨우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이 거처를 철거하지 않고 영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쫓아낼 것입니다. 만약 산골짜기를 도망가서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를 타서 절도사는 만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만포 진장으로 하여금 날마다 찾아다니며 쫓아내어 근본을 끊어버려 적들이 넘보는 계략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동약사를 설득하여 가을에 와서 그들이 경작한 곡식을 수확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고 관에서 그 곡식을 수확해서 봉진해 두었다가 저들이 나오거든 주는 것도 과하다. 또 관찰사로 하여금 만부의 군사를 주둔케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이고 다만 상황에 따라 계책을 결정할 뿐이다 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 강계부사 김계종으로 하여금 고을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주둔하면서 사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전역은 세조 13년 1467년 세종 때 설치한 서북면 사군을 철폐한 이후 여진 건주의 내침이 심하던 차 명나라 건주의를 정벌함을 계기로 강순, 남이, 어유서 등 장군을 보내 여진의 무리를 소탕하고 괴수 이만주를 못 뺀 이유가 성종 10년 1479년 다시 윤필상 등을 보내어 명나라를 도와 건주의를 정벌한 일을 말한다. 곧 정해서정과 기해서정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6일 정축 5번째 기사 석항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덕진관 이익돈이 아뢰기를 지금 활 만드는 장인을 양계에 보내고 또 활과 창을 만들 나무와 힘줄도 보내라고 명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 양계는 활 만드는 장인이 본디 모자라지 않는 데다 보내는 것은 한가 국부만 허비할 뿐이니 청구대 보내지 마소서. 활과 창 만드는 나무도 양계에 본디 많이 있습니다. 수와 말에 힘줄도 없는 곳이 없으니 내려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에 활 많은
너는 장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와 절도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 심해가 아뢰기를 금년에 거둘 세곡은 수량이 매우 많은데 쌀과 콩을 모두 노전에 쌓아 놓게 되면 해를 넘길 경우 필경 부비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감이 본감 서쪽 봉상시의 다음 안에 빈터가 있는데 여기다 창고 30여간을 지어 세곡을 저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자감의 분감에도 빈터가 있어 20여간을 세울만 하니 이곳에도 창고를 짓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전세의 수량이 조정조에 비하여 어떤지 모르겠다. 다만 너무 과다할까 걱정이 된다 하였다. 심해가 대답하기를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고 지사 예승원은 말하기를 아무리 많더라도 좋습니다 하고 이국도는 아뢰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조조의 조승문이 호주판서가 되어 건의하기를 전세 중에서 일부는 경창에 납부하게 하고 일부는 주창에 납부하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경창에 많이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랜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아이고 부자 나라다. 세금은 많이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7일은 무인 세 번째 기사 앞서 사헌부에서 청천군 한헌이 장인인 조지산을 구타했다는 본문을 듣고 그 집 사람과 이웃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였는데 이때 와서 조지산이 상언하기라. 한헌이 신을 구타한 일이 없는데 혐의가 있는 이웃 사람들의 지어낸 말에 따라 홍보에서 고문을 하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하므로 대관할 명소에 전교하기를 지금 조지산이 상언이 이러한데 그대들은 어째 실정에 지나치게 다스리는가 하니 지평 서평소가 아뢰기를 신등은 한헌이 장인 조지산을 구타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지산의 이웃을 잡아다 물어보니 공수를 하기를 한헌이 자기 집의 개축을 인연하여 자기 처에게는 친정 아비의 빈집에 가서 있게 하고 자신은 첩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헌이 제 아내에게 있는 곳에 가서 처와 싸우다가 이웃집 정원에까지 쫓아가 자기 아내의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또 하루는 한헌이 장인의 집에 가서 조지산을 큰 소리로 꾸짖고 첩인 기생 일지홍은 조지산이 앉은 등 위의 장지문을 부수었습니다. 등 뒤의 장지문을 부수었습니다. 또 하루는 한헌이 와서 조지산을 구타하자 조지산이 계집종이 달려나와 이웃에게 급히 구하기를 우리 주인이 청천군에게 구타당하는데 어찌하여 와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고 했으며 조지산의 부르짖음을 아파하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고 했습니다. 본부에서 일지용을 잡아다가 문추에 보니 그 공사도 이웃 사람의 공사와 같았습니다. 본부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조지산의 집 행랑채 장지문이 부서진 것을 조사하게 했던 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문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서평소가 또 아래기라 신등이 심원이 감찰하여서 좌천된 이유를 고찰하였던 바 그 당시 동료들이 심원이 감찰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절에 따라 감찰방을 후문으로 축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심원이 듣고는 병을 핑계대고 출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조에서 아래어 좌천되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심원은 조정 선비로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교제하는 사람은 모두 시정의 무리들이니 그가 계승부 도사로 적합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선거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심원을 개차해야 할 것인지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이급의 의논은 의논하기를 심등은 심원의 사람됨을 모릅니다. 다만 시정배들과 교유하는 사실이 현저하지 않다면 이것으로 채직을 논하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심원의 개차는 마땅하지 않으니 여러 의논을 정운에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평수와 헌업 최수다 및 심원의 계승부 도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기하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정교에 지금부터 진언하는 종마는 한 번은 본색말을 한 번은 다른 빛깔의 말로 숫자를 채워 번갈아가며 진공하라 하셨는데 신년인 내년에는 본색말을 진언할 차례가 되었으나 현재 42필요의 말 종마밖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숫자를 채우지 못할까 염려되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자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만약 본생 말을 구할 수가 없다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용해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종말을 진공하는 법은 고 황제가 정한 것인데 그 뒤에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진공하는 때도 있었으니 전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진공은 오는 신해년에 하게 되니 가급적 숫자를 채우되 사복시로 하여금 힘써 구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종마 중 복생마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빛깔의 말을 대신 진공하고 자문안에 기록하는 것이 고례입니다. 이번에는 대신 진공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는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로 240권 성종 21년 5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외방 민가에 지르고는 혹 권한을 파견하여 물어보거나 혹은 감사에게 치서하여 물어보기도 하는데 경중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혹 퍼지지 못할 것이다. 오부에 효유하여 각각 고통을 진달하도록 하고 그 진달한 내용에 따라 당직청에 올려 다시 아래도록 하라. 당사자의 소송, 송사 같은 것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성주시로 240권 성종 21년 5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달의 경상도 연포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 둘레가 1039척이었다. 연포라. 성주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원부의 쌀이기를 청천군 한우는 광종하고 보토가 없어 장인을 구타한 사정이 명백한데도 말을 꾸며 자복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출신하여 주문하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그 장인이 구타를 당했다면 반드시 상처가 있을 것이니 다시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 소팽소가 와서 아뢰기를 하나니 장인을 구타한 것은 주먹으로 때린 데 지나지 않는데 어찌 상처가 있겠습니까? 비록 주먹으로 때렸다 하더라도 또한 심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 집안은 놀라고 두려워서 이웃에게 구원을 청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시몬에게 감찰을 제수하시자 동료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또 내력이 없으니 청구대 받고 임명하소서 했는데 정교하기를 시몬은 체대할 수 없다. 한원의 일은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심효와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한원의 이웃이 말하기를 한원이 장인을 구타하는 것은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므로 사실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평소에 광망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었으며 이제 장인을 구타한 것으로 탄핵을 받았으니 그 사실을 끝까지 핵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금부로 옮겨 추국하게 하소서하고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조관으로서 죄를 범하여 함문하였으나 봉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의금부로 옮겼으니 설레에 의가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이익극교는 의논하기를 결인의 초사로서 살펴보건대 하나님 장인을 구타하니란 정상이 분명합니다. 헌부에서 그 초사를 근거로 하여 두루 물어보았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주신하여 묻는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불복할 것이므로 마땅히 형작을 쓴 후에야 정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율문에 이르기를 중증이 명백하다면 모름지기 대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결인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죄로 논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나니 비록 광망하다고 하나 어찌 장인을 구타하는 데 이르렀겠는가 의원부로 옮겨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부의 쌀에기를 고부군수 최석경이 그 고을의 공순을 가지고 사람들이 방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참건대 나치에서 공문하소서.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바쁜 때이므로 수령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으니 참건대 개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윤언노의 일이 여러 고을의 수령과 관계되는 얻는데 또한 모두 개차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의금부의 사리기를 신천구스 한만령 문화혈령 하혼 토산현감 김효원은 윤언노의 청을 들어줘 공물을 방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값을 지급한 것을 거두어야 하며 실정을 알고도 복납하였으니 법에 있어 마땅히 개차해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개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원부 지병 서팽소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또 듣건대 시몬은 정난종과 같은 마을인데 정난종이 이조 판소가 되었을 때 시몬이 감찰로서 요직에 옮겨줄 것을 요구하며 정난종에게 뇌물을 주니 정난종이 크게 책망하고 물리쳤다 합니다.
또 본부 부인에게 의탁하여 이를 요구하므로 동료들이 듣고 배척하려고 하니 정난종이 그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겨 곧 좌천시켜버렸습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사류가 비루하게 여긴 바 되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창건대 개차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시몬이 청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부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금부에 내려 추격하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시몬이 이조판서 정난종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요구하였으나 정난종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또 본부부인의 편간을 받고 요직을 요구한 일을 자세히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고 시몬의 직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사실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홍문관에서 본부부인이 외인과 교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벼슬을 주도록 간청한 일을 상소해 논박하였었는데 헌부의 관원으로 아는 사람이 어찌 없으리오마는 거짓으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홍문관의 언근을 창하여 물었었다. 임금이 홍문관에 명하여 헌부와 함께 말하도록 하였는데 헌부의 관원들이 모두 빈청에 이르러 이를 물으니 홍문관에서 단지 무리만 만들었을 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빙거할 일에 이르자 헌부에서 비로소 발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대원들이 모두 식사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대관이 반드시 격분하여 본부부인이 정사에 관여한 죄를 논청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위세를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미치는 바가 없었으므로 물론이 들끓었다. 전일에 면대하여 물을 때 장령 정광세가 홍문관의 관원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아니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바만 보는가 하였었다. 이제 시몬의 일은 정광세가 발설하였으나 일찍이 본부부인이 정사에 관여한 죄를 같이 논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전일에 탐망한 형상을 크게 말한 것이야. 드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홍문관의 논주로 인해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모두 채직되었으나 정광세만 홀로 천관되어 다행히 면하였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려 죽음을 파하도록 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죽음을 세운 것은 특별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헛된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데 어리석은 백성이 우연히 한 병의 술을 마시고서 이로 인해 죄를 입는 자가 많으니 매우 가긍하다. 이제 우택이 두루 흡족하고 밭곡식도 이미 익었으니 죽음을 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시몬이 공초하기를. 정난종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처상을 당했으므로 제가 이웃의 의리로서 보위로 배에 두 피를 보내었으나 정난종이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 서간을 받고 벼슬을 요구하는 일은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형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난종에게 뇌물을 바친 일과 본부부인에게 편간을 받은 일은 듣고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히 취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건부에서 취품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나 의건부에 내려 다스리게 한 것은 그 진위를 분별하여 밝히려고 한 것일 뿐인데 말하는 바가 실정이 없으니 비록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대간은 반드시 심언이 창리가 되는 사람이라 하여 말하기를. 본부부인의 처소에서 청탁하는 서간을 받고 요직을 구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나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다. 비록 대신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내가 내 관계되는 일을 헌부에서 어떻게 자세히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언근을 물어본 후에 시몬을 형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동부성지 허침이 아뢰기를. 언근을 묻고자 하시면 마땅히 대간을 공문해야 하는데 대간을 하옥하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일이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을 성문원에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시몬이 개성부 도사로 제배된 것을 듣고 인계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장차 논박하려고 하였는데 지평 서팽소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이조 주화량이 되었을 때 시몬이 감찰을 제수받았는데 동료들이 시몬이 일찍이 뇌물을 준 일과 평간을 받은 일이 있다 하여 시몬을 배척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조에서 감찰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아뢰어 채직시켰습니다 했으며
장명 정광세 또한 말하기를 시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일은 저도 또한 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의논으로는 해가 오래되어 증언하기가 어렵고 비록 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기가 본래 상당하지 못하므로 법론으로 성상께 청하는 것 또한 불가함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초에 그 일을 아우러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 종광세가 정난종의 가인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와서 좌중에게 말하기를 숙부께서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상처하였는데 시몬이 종을 시켜 어두운 때를 텀타 면포 20일을 부의하고 칭탁하여 보내놓고 받아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숙부께서 무리지고 곧장 그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광세가 또 말하기를 정남 김극회가 말하기를 시몬이 본부 부인에게 편관을 받아가지고 사복시 제조 윤호에게 가서 본시의 판관으로 청거해 줄 것을 요구하니 윤호가 그를 비루하게 여겨 편관을 이조 낭청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사풍이 이와 같은 것이 옳은가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들은 바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아뢰던 것입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이것을 의금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4일 을류 세 번째 기사 황형을 절충장군 겸 해산 첨 절제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서팽소와 사관원 정은 이계복이와 싸르게 되라. 황형은 전일에 부모의 병으로 인해 휴가를 받고 쓰는 기생집에 머물다가 일이 드러나 죄를 받았습니다. 또 부모 상중에 기생과 간통하였습니다. 그 경박한 행실이 이와 같은데 지금 해산 참사를 제수받았습니다. 임중은 춘궁 도감 낭청이 되어 남산이 소나무 벌목을 감독하였는데 사살의 나무를 그의 집으로 옮겼다가 일이 드러나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묘서 0으로 제수되니 모두 미편합니다. 참가대 개차가 쏟아있는데 전결하기를 황형은 재주가 있고 또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내버릴 수가 없으니 말하지 말라. 임중은 채직 또한 널리 의논하여 차별한 것이다. 하니 서팽소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황형은 재주가 있다나 행실이 없고 임중은 다모를 범하였으니 결단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중놈들이 상상인가?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 병정이 공초하기를 환도는 곧 변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영중에 두고 손수 값을 매겨 사물로서 주었습니다 하였으니 말을 꾸미신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형추하여 실정을 얻도록 하소서니 명의 영도는 미상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 병정이 공초한 것은 둔사임이 명백합니다. 비록 다시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실증이 이미 드러났으니 주유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선순유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형이 대부에 미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작은 일로서 재상을 형신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참건대 지주로서 주의를 정하소서 하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재상은 가볍게 형신을 가할 수 없으니 아직 형신하지 말고 다시 물으면 그가 마땅히 자복할 것입니다.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관물을 만들어 사살의 값을 매겨서 주는 것이 정리에 합당하지는 못하지만 이 병정이 반드시 형신하기를 기다렸다가 자복하겠는가 형신하지 말고 다시 묻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둔사는 빠져나가려고 꾸며대는 말을 말한다.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신문과 정난존의 가비를 주문할 것을 상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정난존의 가비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그 대답은 반드시 정광세의 말과 같을 것이니 물어볼 필요가 없다. 시몬의 가비는 바로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이니 또한 물을 수 없다. 주서를 영도령의 집에 보내어 평관을 청한 일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소 최세교를 보내어 윤호에게 물어보게 하니 윤호가 말하기를 시몬이 판관의 지금을 요구한 평관을 바쳤다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윤말선이 치게 하기를 알타리 아양아 등이 여러 종족의 야인과 더불어 니마차 올즈캅을 습격하여 무위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세뇌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히 아뢰기를 알타리와 올즈캅은 본래
구극이 있어서 올드캅이 매년 알타리를 침범했지만 우리도 한 번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양아 등이 힘이 약해서 능히 사수를 보복하지는 못하였는데 지금의 계책은 우리나라의 위세를 빌어 여러 종족의 야인을 모아 크게 일어난 행동을 하면서 조선이 우리에게 가서 정벌하라고 명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로움은 저들에게 있고 원망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마땅히 말하기를 올적하면 우리 병병을 도둑질하는 좀 도둑은 무리이므로 마땅히 죄를 묻어야 하겠지만 단지 대병이 한번 움직이면 옥석이 모조리 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만약 정토하고자 한다면 어찌 반드시 너희들이 힘을 빌리겠는가? 만약 너희들이 스스로 서로 모의하여 가서 격퇴시키는 공이 있으면 조정에서 반드시 후한상이 있을 것이니 다시 의논해 보고 와서 이를 고하도록 하라고 하여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형 이상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홍이급의 노사신 이철경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가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교는 의논하기를 알타리와 올량암은 본래 니마차와 틈이 있어 신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올량암 등이 니마차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여 건경의 야인들에게 군사를 청하였으나 의논이 합치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양아가 우리나라의 위세를 빙자하여 야인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운 원수를 보복하려는 것이 바로 그 실정입니다. 만약 절다사를 하여금 지위를 조금 더 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가서 습격하게 한다는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힘을 빌어 우리의 사로잡혀간 사람을 소환하는 것은 진실로 대국의 할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니마차가 가을과 겨울 사이에 반드시 와서 상경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여겨지니 그 우두머리 3~4인을 가둬두고 저들이 사로잡혀간 사람을 소환하기를 기다려 조경을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극균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로 241권 성중 21년 6월 5일 병술 6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북도절도사 윤말손이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알타리 등이 우리나라의 위세를 빙자하여 성제의 여러 야인을 종족의 야인을 불러마 니마차에게 보복하고 인하여 무위에서 사로잡혀간 인물들을 수연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사체를 헤아려 보건대 가볍게 허락할 수가 없다. 다만 니마차 등이 반드시 가을과 겨울에 와서 상경할 것을 요구할 것인데 오면 우두머리 3~4인을 가두어 두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보냈다가 저들이 사로잡혀간 인물들을 수연한 뒤에 상경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6일 상해 첫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성포 일기테스 원리 안해주 소조천 미작수 평직평 대마주 테스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주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6일 정해 두번째 기사 재용감의 대청에 벼락이 떨어져 앞 기둥이 부서졌다. 또 이날 통진현의 백성 2인이 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안산의 백성이 벼락을 맞아 이미 매장하였는데 또 벼락을 맞았다. 이런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6일 성의 두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병정이 공초하기를 환도를 만들어 손수관을 매겨서 관물을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그 환도를 둔 곳을 물으면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밀하게 물을 필요 없다. 시추로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두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서 정보를 치게 하기를 도내 언양현의 관아에 불이 났는데 현감 노종신이 받은 발병부에도 불이 탔습니다 하니 명하여 개조해서 보내게 하였다.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세번째 기사 사원부지평 서평소가 사례기를 윤언노의 방납 사건에 있어 그 청을 따른 수령들은 모두 파직하고 참건대 윤언도도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네번째 기사 이금부의 사례기를 시문이 공초하기를 외조모 수권이시가 봉보부인에게 평관을 청하여 영도년 윤호에게 보내고 사복 판관을 삼도록 요구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윤호에게 청한 것이니 추신하에 고문해야 합니다. 봉보부인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영돈령을 국문하도록 청한 것은 법에 있어서 마땅하다. 그러나 추신할 수는 없으니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도록 하겠다. 봉보 부인은 지금 곤례에 있으니 또한 물어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주수를 보내 윤호에게 묻도록 하였다. 윤호가 말하기를 반복해서 생각해봐도 진실로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내가 봉보 부인에게 물어보니 평간 영돈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영돈이 연로하여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거듭 물어보도록 하는데 윤호가 말하기를 거듭 생각해보고 신이 그 평간을 보기는 하였지만 답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영돈영이 기꺼이 답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가 없고 봉보 부인은 무지한 부인이며 또 사유를 지났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하다. 시문은 시추로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기억 못한다고 기억을 못해.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5번째 기사 병주에서 교지를 받들었는데 건주 우이 주장 나하에게 하사하는 것이었다. 그 교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너희 관내 동약사가 금년 봄에 우리의 망포 강 바깥 땅에 와서 사는데 변장이 비록 반복해서 머물 수 없다는 뜻으로 개유하였으나 완악해서 명을 듣지 아니한 채 집을 짓고 밭을 갈면서 지체하고 떠나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 우리나라의 위세로 투생하여 임시로 사는 오랑캐를 쫓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당시 동약사가 공공하여 돌아온 것을 즉시 핍박하여 쫓지 아니한 것은 우선 꾹 참고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들으려는 것뿐이다. 황전은 하늘을 덮고 바다를 닮은 만큼 내외에 막힘이 없어 모두 신하가 되었고 또 너 또한 천자의 명을 받아 본의의 주장이 되었으므로 관할하는 부락이 모두 천자의 변명인데 능히 존무하지 못하여 유의하게 하였으니 일이 위에 들리게 된다면 어찌 나무람이었겠는가. 또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을 섬기어 더욱 상것을 게으리하지 않는데 지금 너희들이 위의 사람이 경계상에 머물러 우리의 변경과 가깝게 붙어 있으므로 얼음이 얼어 막힘이 없으면 왕래하는데 어렵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마치 교통한 것과 같으니 중국에서 반드시 견책을 더할 것이라. 우리와 너희들에게 있어 어찌 편안함이 되겠는가 라고 하고 그대 병조에서는 이 뜻을 본받아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반드시 수여할 것을 기약하라. 지금 사리를 가지고 가축 기록하여 보이기를 너희들이 시비와 이해를 기미를 알지 못하겠는가. 빨리 동약사를 수여하여 후회를 끼침이 없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다. 여진의 문자와 몽고의 문자를 썼는데 번역하여 썼다.